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제는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된다. 전편하고 후편을 하겠는데 오늘 전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무려 12만 1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가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노후 준비가 덜 돼서 아니면 노후 생활비 충당이 필요해서이고요. 그러나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아닙니다. 주택으로부터의 대출금을 받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기 집에 편안하게 살면서요,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90세, 100세가 되더라도요, 평생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떡이 된 셈이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택연금을 섣불리 덥석 가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공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요, 다른 곳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이 아니라 가택연금 아닌 가택연금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한 이자는 비록 자신이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요, 나중에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안 낸다고 해서 등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 소중한 자녀가 되거든요. 자녀나 자기는 똑같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얼마나 나쁜 것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연금 말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가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급적 대안을 찾는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저와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9억 원짜리 주택으로 65세 때부터 정액종신형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221만 7천 원을 평생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받지 못하겠죠. 대부분 65세 기대연명이 25년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의 누계액은요, 6억 6,5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많아 보입니까? 엄청나게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5년 전에 가입했을 때가 9억 원이거든요. 그 9억 원 대비해서 73.9%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어도 너무 형편없이 적은 연금액을 그동안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 정말로 적은 금액이거든요. 만약 주택가격이 3% 상승한다면 25년 후에는 9억 원짜리 주택이 18억 8,44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5년 동안 받은 연금 누계액은 이 주택 가격의 35.2%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주택 가격이 4% 상승한다면요, 25년 후에는 9억 원에서 24억 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주택 가격의 27.7%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정말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주택연금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택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생 정액으로 확정된 고정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 점이 되겠습니다. 가입 당시에 매월 221만 7천 원은 그럭저럭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 연금의 고정된 연금의 현재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노후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연금액을 받는다면 노후 생활은 정말로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초연금도 매년 오른 금액, 물가 상승이나 기타 등등을 반영해서 오른 금액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공짜 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연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요,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오른 금액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3% 상승한다면 10년 후에 현재 가치는요 221만 7천 원은 1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초 연금액의 74%에 불과하죠. 4분의 1 토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123만 원 55%고요. 25년 후에는 106만 원 48%. 그 다음에 장수한다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35년 후에는 79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초 가입 시보다 3분의 1 토막 낮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줄입니까? 3분의 1 갖고 생활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고 정말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5%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5.2% 상승했거든요. 자, 10년 후에 현재 가치는요 13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최초 연금액의 61%에 불과하고요. 20년 후에는 84만 원, 25년 후에는 65만 원, 그리고 장수한다면 놀랍게도 35년 후에는 40만 원,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택연금은 그때 되면 껌값에 불과한 것이죠. 노후에는 물가는 고사하더라도 의료비, 간병비 등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고정된 연금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더 적어지는 연금액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로 60세부터 매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힌 것은 17년이 지났음에도 동일한 연금액인 70만 원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돈으로는요 노후 생활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7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매월 받는 70만 원은요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 가정 시 4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가 5% 상승한다면요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분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이 17년 동안 무려 3.65배나 상승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강남 아파트였다면요 무려 6배에서 8배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1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연금을 새로 가입한다면 223만 7천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17년 동안에 무려 매월 153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남 아파트로 가입을 했다면요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30년 360개월 동안에 5억 5,08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매월 그 400만 원이니까 14억 4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주택연금을 나중에 가입하면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택연금은 최악의 고금리 월복리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사실 연금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이자를 내지는 않지만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이자는 외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월 갚지 않는다면 월복리 이자를 적용합니다. 현재 코피스 금리는 3.56%죠. 그렇다면 주택연금 금리는 3.56% 6개월 변동금리에다가 가상금리 0.85% 그리고 연보증이율 0.75%를 합쳐갖고 연 5.16%의 월복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월복리로 투자한다면 엄청난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억 원을 달리 5.16%에 투자한다면 30년 후에는 15억 4천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50년 후에는 25억 8천만 원의 이자가 붙겠죠. 그러나 연복리로 투자한다면 과연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억 원을 연복리 5.16%에 투자한다면요 30년 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35억 2천만 원의 이자가 붙고요. 50년 후에는 100억이 넘습니다. 113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복리의 효과는 엄청나죠. 그런데 최고금리인 연복리가 아니라 월복리일 때는 과연 얼마의 이자를 받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0억 원을 연 5.16% 월복리에 투자한다면 30년 후에는요 36억 8천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50년 후에는요 121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월복리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반대로 이 무서운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만약에요 투자한다면 월복리 투자를 한다고 얘기한다면요 저는 집을 팔아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투자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월복리 이자로 이자를 내야 된다면 절대로 그 상품은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만약 주택연금을 25년간 300개월을 받는다면 총 수령 연금액은요 6억 6,510만 원 정도 되지만요 놀랍게도 이자는요 현재 금리 하에서 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7억 3,605만 원의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집값 상승분을 모조리 이자로 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가입한 사람이 장수를 해서 100세까지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35년 동안에 420개월 동안 총 연금 수령액은 9억 3,53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자는요 2배 가까이 되는 17억 5,665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정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 격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장수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자 폭탄, 핵폭탄으로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은 현재 금리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더 상승한다면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 더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세 때는요 이자가만 무려 24억 5,8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2%더 상승한다면 100세 때는 이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33억 7,735만 원 정도가 되죠. 매달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월복리 이자가 무서운 줄 전혀 모르고 가입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장수할수록 최악의 연금이라니 이런 연금을 알고 나서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니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전편을 마치고 후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후편에서는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혀 모르는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스컴이나 어설픈 전문가들의 주택연금이 대안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무한회동해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참사가 일어나는 전편을 마쳤습니다. 후편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